종교계, 장애인단체, 노인복지단체 등에서는 안락사 합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경시 풍조나 취약계층에 대한 압력 가능성을 지적하며 성급한 합법화보다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확충과 임종 돌봄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국회 토론회에서도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한 목소리로 안락사 허용보다 시급한 것은 생애 말기 돌봄 체계 구축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죽음을 쉽게 선택하게 하기보다는 마지막 생애 단계의 돌봄과 케어를 강화하여 환자가 고통을 덜 느끼고 삶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먼저라는 견해입니다. 정리하면 한국 내 존엄사에 대한 여론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거나 찬성하는 분위기가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적극적 안락사나 의사조력 자살의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윤리적 우려와 신중문도 공존하는 단계입니다. 향후 고령화가 심화되고 존엄사 논의가 계속될수록 어느 지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정부와 입법부도 이러한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며 존엄사 관련 제도 개선이나 법 개정 논의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엄사와 관련된 주요 판례 또는 실제 사례, 한국과 해외를 막론하고 존엄사 안락사 이슈를 둘러싼 주요 판례와 사례들이 사회적 논쟁에 큰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보라매병원 사건. 1997 한국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의 보호자가 반복적으로 퇴원을 요구하여 의료진이 퇴원 후 사망의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고 환자를 퇴원시켰습니다. 환자는 퇴원 후 사망했고 법원은 이를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킨 행위로 보아 담당 의사들에게 살인방조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켜 의료 현장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을 불러왔습니다. 이후 오랫동안 의사들은 환자의 소생 가능성이 없더라도 법적 책임 때문에 연명치료를 함부로 중단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김할머니 존엄사 사건. 2009 한국병원 치료를 받던 중 뇌손상으로 회복 불능의 식물인간 상태가 된 70대 김할머니의 가족들이 환자가 평소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인공호흡기 제거를 요청했습니다. 병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으로 이어졌고 결국 대법원에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에 접어든 환자에게 계속되는 연명치료는 무의미한 신체 침해이며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인정될 경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한국에서 처음으로 존엄사에 대한 법적 기준이 세워졌고 이후 존엄사 논의 및 입법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용산 사건 및 담양 사건. 2003, 2007 한국 보라매 사건 이후에도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된 형사처벌 사례가 몇 차례 더 발생했습니다. 2003년 서울 용산구에서는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병원에 있던 호흡기 부착 환자에 대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산소호흡기를 제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고 해당 가족이 살인죄 처벌을 받았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